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로 한 12시 반 이후부터 좀 집계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글쎄요, 이래도 플러스권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차영주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건데요. 외국인이 좀 빼는 쪽에 삼성전자가 나오고 있기는 하네요. 기아 또한 같이 보이고요. 그동안 좀 기대감 받았었던 쪽에서 일부 차익하는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기관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순 매수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 두산 로보틱스, KB금융 쪽, 외국인이 파는 쪽, 기관이 담아가는 쪽도 있고요. 이슈가 확실한 뚜렷한 쪽에서 기관인 순 매수 들어오고,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항공 언급 주셨던 우리 차 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던 대한항공도 기관 지금 현재 4위단으로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SK 하이닉스 기관 쪽에서 좀 담는데 그래도 지금 가수급상 장중수급 믿을 거 하나 없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쪽으로 살짝 가수급상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가 끝나고 마감가까지 끝나고 수급 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실적 대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차 소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하이닉스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3분기예요. 7, 8, 9월. 그리고 오늘 나타났던 10월 중순 수출 데이터 보니까 반도체는 또 좋았어요. 그러면 과거 좋고 미래 좋다라는 관점 하에서 실적 대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걸까요? 실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제가 한 일주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살이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체중계 올라가 봐야죠. 이게 이제 체중계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건 다 알죠. 그죠. 하이닉스가 다 알지만 이제 체중계 올라갔을 때 정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오늘 밤에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정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의미를 둬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20만 원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도 상당히 이제 규치가 주목이 됩니다. 과거 저희가 MTN에서 20만 원에서 과감하게 다시 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갭으로 떴고 갭으로 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갭을 메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봉의 20만 원대 봉의 움직임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이거로 좋게 나온다고 저는 돌파한다라고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일단 20만 원에 대한 수급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차라리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는 좋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하이닉스 걱정은 저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삼성전자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미묘한 흐름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파는 걸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앞서 집계된 걸로 보면 가수급 말고 파는 걸로 나오죠. 근데 오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선물을 삽니다. 네. 현선물을 사는데 삼성전자만 팔아요. 여기 이제 파는 걸로 나온다라고 치면 뭐 굳이 안 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수량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얼마다? 59,000원이다. 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을 사잖아요. 현선물을 사면 기관들은 무조건 파생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니까 기관이 현물을 사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려왔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관이 사는 게 뭐다? 삼성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된다.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9,000원이다.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삼성전자가 어느덧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급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근데 삼성전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갑자기 슈팅할 수 있죠.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는 평온한 고우, 삼성전자는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찔끔찔끔 매수 여전히 고우. 저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닉스의 뷰가 바뀌신 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올곧은 건 맞는데 20만 원 선 라인대 이후의 수급적인 가속도 계속 확인하면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방향을 완전히 턴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 쪽을 삼성전자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투탑에 있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반도체가 그래도 우리 좀 줄곧 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죠? 뭐 수출 네. 지금 실적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실적에 역시나 무게치를 두시는지 궁금하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호실적이 되면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특히 HBM 쪽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네. 기회를 줄 수 있다고까지 확장시켜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제 실적, 그리고 질문하신 게 요점이 SK 하이닉스 양 소부장주 어떻게 할까? 네. 그럼 결국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하고 TSMC 노이즈 때문에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4.4%가 하락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적 얘기가 나오는데 2%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뭐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저는 다 만회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요? 네,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5일선도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만 놓게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실적보다 TSMC와 엔비디아 노이즈에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이닉스가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만약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은 바꿔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내일부터 5일선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항받는 느낌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SK 하이닉스양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란지 그리고 시가공정의 포커스링과 연관된 뭐 BCNC란지 그리고 최근에 CXL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네오셈이란지 이런 종목들 봤을 때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다로 봐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소부장 같은 경우 조금 더 느긋하게 천천히 다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공교롭게도 지난 8월달 고점인 20만 원 부근에서 또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일 이후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은 오늘은 어쨌든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HBM,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HBM 넘버원. 그럼 주가의 움직이는 이라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여부 초과 곤두 세우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원래 저희가 전력기기를 먼저 보려다가 원전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은 게 체코 전 산업부 장관이 팀코리아 두코바니 원전 계약 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우리 주식시장 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죠? 우진 엔텍. 사실 내용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력한 매수가 가는 거 이해가 되고 탄력도로 본다면 뭐 내용과 함께 우진엔텍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서 오늘 두 종목 많이 추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물론 꼬리를 달고 있고 차익에 대한 욕구도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주가의 움직임 요동치는 것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차 의원님. 일단 우리 원전은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요. 11차 전수급에도 SMR 키워드가 등장하니까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갭 지지 자리라면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서 지금 구간 바라보는 것 어떻다는 평가 주실까요? 저는 원전을 모아간다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이 아무리 빨라야 최소한 5년 이후부터 되는 거거든요. 네. 구글의 SMR 같은 경우도 언제죠? 2030년이죠. 체코 원전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죠? 2030년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모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 같은 경우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죠.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 그다음에 해외 원전,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제가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슈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구축은 떨어졌어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두산 LBT 같은 경우 14,000원짜리가 25,000원, 뭐 평균적으로 22,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모아간다. 더군다나 체코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뭐 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이 도장 찍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자체는 저는 시장에 있어서 그만큼 관심이 뜨거운 것에 대한 반증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또 원전주 올라갈 때 또 뭐 갖고 올라갔습니까? 구글 SMR 갖고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붙일 때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인 어쨌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슈팅이 나오면 그 슈팅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보통 윌리엄 오닐이 이제 그 올라가는 주식들 캔슬링을 만들어낼 때도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뉴스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모아간다? 글쎄요, 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저점 매수 관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뭐 주가가 크게 낙폭을 보인다거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 장관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만큼 뜨겁다라는 점, 또 SMR이 지금의 큰 키워드이다라는 게 하나의 동력이니까요. 그렇다고 모아가느냐에 있어서는 성향의 움직임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주가 요동침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쪽 HD 현대 일렉트릭 현재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변압기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전력기기는 부침이 반도체 대비 적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그렇죠. 반도체는 뭐 투자하고 이런 건 나아갈 방향인 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는 전력이니까. 그렇죠. 부침이 좀 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견고하고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변압기 쓸어가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재룡산업 오늘 슈팅도 기가 막혔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은 터져 나옵니다. 더 좋은 얘기는 실적 대기 구간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밀릴 때 사자라고 네. 했었던 그간의 상반기 때 쭉 모아왔었던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 나오게 되면 전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게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좋은 거 다 알아요. 좋은 거 다 알고 전력 인프라 그 구성과 이제 조성해 나가는 거, 풍요인 거, 우리도 다 알거든요. 아는데, 조금 전에 차수왕님 말씀하신 거 지금 옮겨서 보게 되면, 그럼 전력 인프라를 끌기 위해서는 원전이 됐든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그게 먼저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일단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 가야 돼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이 안 가요. 네. 안 가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전력 섹터 내도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뭐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는 종목인 일제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어쨌든 추세적으로 가지 않는 국면이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정고점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 일진전기처럼 네.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만 저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차 소장님, 우리 전력기기는 반도체와 함께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그동안 쭉 언급을 주셨었잖아요. HD 현대일렉이 못 가는 것은 경고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또한 있고, 근데 또 궁금한 거는 변압기가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차트를 그리냐, 그건 또 아니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분산 과정이 시작됐다, 이제 가는 쪽 위주로의 좀 더 종목 재편 압축이 시작됐다,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전 여전히 곱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모자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인공지능 때문에 네. 인정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MR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30년인데 걔네들이 30년 걸 왜 지금
지금 계약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지금 계약해서 30년에 들어오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계약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앞으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 기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 막 찍어낼 수 있습니다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족한 건 압니다. 부족한 건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에서 못 구할 정도로 HBM을 못 구하는 거, 네. 만들어내면 팔리는 거죠.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집 앞에 변압기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최소한 2, 3년 정도 예. 걸리죠. 근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 초에 드렸던 말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올 초에 제가 여름까지는 하이닉스 보십시오. 여름 이후부터 내년 특히 이제 그거 좀 지나고 나서 찬바람이 불고 나서부터 변압기 보십시오. 그 사이에 뭘 봐야 된다? 전선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산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산업 속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왜 주가가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상반기 때 이 세 가지 업종이 다 한번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실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HBM 같은 경우는 불량한 호떡집입니다.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주가 조금 덜 들어오거나 인도가 지연이 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들어오거나 여기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의 특징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변압기나 전선을 갖고 계시다라면 이거야말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원전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산업의 흐름이죠. 원전은 어떻다? 아직 개발 중인 산업이고 더 먼 미래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모아가야 될 거와 우리가 뉴스에 따라서 트레이딩 해야 될 거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요합니다. 다채로운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쪽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 좀 있으시다면 이쪽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틀 후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때 사실 이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또 끌고 올라왔고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싼 바에 있어서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 신고가 라인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유한 양행도 같이 보이고 있네요. 뭐 잘 나가는 진짜 국가대표 바이오 종목들 아닐까요? 다 지금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군데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네. 바이오텍 너무 올랐다. 이제 안 오른 바이오 봐야 한다. 대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다.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신고가 가는 쪽으로 봐야 한다. 진짜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답 주실까요? 아니 그냥 결론 그게 학경에 바이오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언제 고점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좋게 보니까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면 덜 오른 거 양쪽 다 봐도 상관없어요. 둘 다? 일단은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아마 주식한 사람 다 알고 있을걸요?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는 상승 탄력에 의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알테전도 이제 뭐 40만이 얼마 안 남았는데 40만 돌파하고 조금 더 갈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는 상승 탄력에서 가고 있으니까 뭐 이 탄력을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CDMO 관련돼 가지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뒤늦게 이제 CDMO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보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엔셀 요거는 뭐 CGT, CDMO 관련돼 가지고 국내 1위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이엔셀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일로 보게 되면은 지금 3거래일 전부터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흐름이 또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흐름이 또 괜찮아지고 네. 있거든요. 이게 또 보니까 CDMO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앵커님 질문에 다 대답이 되는 것들이 잘 가고 있다. 잘 가는 것들은 뭐 상승 탄력에서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가끔씩 그 얘기하잖아요. 신상론. CDMO에서 이렇게 뭐 바이오 쪽에서 계속 잘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새로운 좋은 종목이 뭐가 있지? 또 CDMO 관련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더 프레스티 바이오릭스라든지 이엔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상승 의심하지 마세요. 네.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타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이오의 고점은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약간의 구상을 하고 있냐면 이번 11월 달에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게 된다. 거기가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기점 보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안 꺾이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년에 공매도 시작하게 되면서 아마 그때쯤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은 3월 달에 공매도 이제 시행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방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많이 올랐다는 것에서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11월 달에 만약에 대선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년 3월 달에 가서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이드는 좀 잡고 있어요. 아, 일단 호흡을 첫 번째 끊어갈 수 있는 시점을 대선쯤으로 네네, 보고 전후에서. 계시네요. 네. 짧게 코멘트 있으시다고요, 차 소장님? 삼성바이오 일봉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분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윌리엄 오닐일 겁니다. 저 모양을 딱 보시면 윌리엄 오닐의 컵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컵이고요. 지난번 지금 왼쪽에 있는 삼성이라는 이름의 음봉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110만 원의 빨간 양봉 나왔죠. 네. 그게 저봉보다 낮죠. 그 다음에 컵에 손잡이 만들고 오늘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 나오죠. 교과서적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삼바가 어떤 모양을 그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번 언급 주셨던 종목입니다. 삼바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프로의 시선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